2021년 걸어서 수원에서 강릉까지 갔다 온 후 항상 내 마음속에는 국토종주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22년도 공연장에 취업을 하면서 국토종주는 못 가거나 아주 나중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 근데 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한 달을 쉬게 되었고, 그때 한참 뉴스에는 요즘 일본의 주요 관광지를 가면 일본 사람 반, 한국 사람 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 결심했다. 한국어의 외래어 기타 2주 동안 국토종주와 일본 여행에 필요한 준비물과 자전거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할게. 1일차 2주간의 준비를 마치고 인천 아라뱃길부터 출발을 한다. 앞으로 남은 거리 633km. 벌써 눈앞이 아득한 것 같다. 두 번째 인증센터인 한강 아라뱃길까지는 20km다. 그렇게 한강 아라뱃길까지 잘 달리는가 싶었는데 뒷바퀴에 바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바람을 다시 채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저 펌프를 한 번도 안 써봤더니 연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바람 채우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다. 그렇게 늦어진 만큼 빨리 가려고 하다가 그만 표지판을 못 보고 지나쳐 버렸다. 알아차렸을 땐 한 200m 이상을 갔을 때 알아차려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했다. 그렇게 언덕을 올라 좀만 가다 보니 금방 두 번째 인증소인 아라한강 인증센터가 나타났다. 그렇게 아라한강, 여의도, 광나루까지 인증 도장을 찍고 점심을 먹으러 갔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하면 다음 인증소는 서울을 벗어나 능내역 인증센터가 나온다. 그렇게 가다가 잠깐 쉬기도 하며 체력을 보충했다. 아까 출발하고 얼마 안 지나 바람을 채웠지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전거점에 들려 점검을 받고 가기로 했다. 확실히 전문가분이 만져주니 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더 잘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지금까지 5km 라이딩 중입니다. 그렇게 능내역에 도착해서 인증 도장을 찍고 또 꼭 찍어야 된다는 기찻길 인증 사진도 찍고 출발을 했다. 중간에 공사로 인해 길이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인증소인 양평미술관에 도착을 했다. (3일차) 어디일까? 오늘 하루도 길을 모른 채로 일단 발을 움직여 본다. 출근 시간대라 그런지 차가 진짜 많았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안내를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 20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길을 잃었다.
이 길인가 싶어 언덕을 올라가 보지만 이 길도 아니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왔던 길을 다시 한참 되짚어 갔지만 결국 맞다 생각해서 올라간 이 언덕도 결국에는 맞는 길이 아니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그렇게 언덕에 올라가서야 건너편 아래로 자전거 길이 보여 그냥 계단을 통해 걸어 내려가기로 했다. 그렇게 자전거 탄 지 30분 만에 숨을 헐떡이며 계단을 내려갔고 드디어 나는 자전거 길을 만날 수 있었다. 국토종주를 검색하면서 2일차에는 이화령 가기 전까지는 뭐 별거 없다. 그냥 타면 된다. 이러길래 그냥 너 아무 걱정이 없었다. 이 언덕을 만나기 전까진 말이다. 분명 가벼운 언덕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가벼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올라가는 내내 들었다. 그래도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물론 올라가는데 40분, 내려오는데 5분이다. 그렇게 오늘 첫 번째 인증센터인 이포보 인증센터에 도착을 했다. 아침에는 추웠는데 정오에 가까워지니 날씨가 완전 봄 날씨로 변했다. 이포보에서 여주보까지는 14km로 엄청 짧았기 때문에 그냥 쉬면서 뭐 천천히 갔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렇게 여주보, 강천보, 비내섬 인증센터까지 순조롭게 도장을 찍고 다음 목적지인 충주 탕금대로 출발을 했다. 충주 탕금대로 넘어가는 언덕 중 무릎이 아파 걸어 올라가는데 이포보에서 뵀던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다. 몇 살이요? 27살. 27살. 네. 나는 거꾸로 쉬운 툴이요. 아 진짜. 쉬운 툴 아니야. 저 거꾸로. 저 72. 아 대박. 저는 이렇게 힘든데. 힘든지 몰라. 나는 이거 워낙 이거 오래 타갖고. 네. 괜찮아. 지금까지 2km 그렇게 어르신과 이야기를 마친 후 금방 충주 탕금대에 도착을 할 수 있었다. 원래 계획은 탕금대에서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후 5시라 일찍 마무리하는 것 같아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내일 이화령을 위해 수안보까지 가기로 했다. 도로가 공사 중이라 지하차선 하나를 통해 건너야 되는데 내가 신호를 못 본 건지 없는 건지 이 길을 건널 때 진짜 무서웠다. 나는 진짜 야간 라이딩은 안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내 다리와 시간은 그런 걸 모르는 듯 해는 어느덧 져있고 내 다리는 점점 힘이 풀려갔다. 그렇게 오후 7시 반쯤 돼서야 수안보에 도착을 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그렇게 진짜 길었던 하루가 막을 내렸다. (3일차) 오늘은 아침부터 이화령 산을 넘어야 돼서 아침을 두둑히 먹고 출발하기로 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시내를 나와 조금만 가다 보면 바로 이화령 산으로 가는 언덕이 나온다.
괜히 오르기 싫어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본다. 높다던데 힘들다던데 그래도 뭐 별 수 있나? 넘어야지. 어제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팠는데 오늘 언덕길 초입부터 말썽이 시작했다. 이제 반 왔다. 처음에는 한 40분이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걸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정도 가량 등산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정상에 도착을 했고 내 인생 역사상 가장 힘든 등산이 되지 않았나 싶다. 잠깐 동안의 휴식을 마친 나는 그렇게 다시 출발했다. 사실은 좀 더 쉬고 싶었는데 어제 야간 라이딩 생각이 나서 힘들어도 그냥 빨리 다시 출발을 하기로 생각하고 발길을 움직였다. 그렇게 2시간에 걸쳐 올라간 길은 내려오는데 16분밖에 안 걸렸다. 뭐 어쩔 수 있나. 원래 올라가는 건 오래 걸리고 내려오는 건 빠른 법이다. 산에 내려오니 어느덧 시간이 12시 반 이상을 넘어갔다. 돼지국밥은 못 참지. 그렇게 밥을 먹고 다시 출발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 이게 밥을 먹어서인지 이화령을 넘어서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길이 모두 평지여서인지 그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 기분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렇게 문경 불정역 상주 상풍교를 지나 상주보까지 친구랑 어느새 대화를 하다 보니 도착을 해 있었다. 아 눈앞에 보인다 입증된다. 보여? 도장 찍는 거 어떻게 생겼냐고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도장을 찍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다. 4일차 아침이다. 아침부터 강아지 커플의 노름을 보자니 난 왜 혼자 자전거 타나 생각을 하며 짐을 챙겼다. 부럽다. 아무튼 그렇게 민박집을 나와 조금만 가면 오 진짜 깜짝이야. 들게. 들개가 아니 자전거 도로가 나온다. 자전거 민박집에서 낙담보 인증센터까지 한 7km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정말 빠르고 쉽게 도착할 수 있었다. 낙담보 다음에 구미보. 이것도 한 20km밖에 안 돼가지고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도착을 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지금까지 18km 라이딩 중입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격려를 받고 다음 목적지인 칠곡보로 출발했다. 35km의 거리로 앞에 낙담보, 구미보를 온 거리보다 더 멀다. 이번에 국토 정주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자전거 도로 상태가 엄청 좋았다. 물론 중간중간 공사 중인 곳 관리가 좀 미흡한 곳도 있었지만 그건 진짜 극히 일부분이어서 매우 만족하면서 자전거를 탄 것 같다. 그렇게 칠곡보 인증센터 도착.
칠곡보 인증센터는 칠곡보 사업소 바로 앞에 있고 안에 편의점도 있어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해야 다음 식당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도장을 찍고 출발을 했다. 다음 목적지는 강정고령보. 이제 진짜 대구에 가까워진다는 걸 날씨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았다 진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수원에는 벚꽃이 안 피었는데 경상도 내려오니 가는 곳곳마다 벚꽃이 만개 있었다. 올해는 진짜 꽃구경 원없이 하는 것 같다. 강정 고령보까지 가는 길은 오른편으로 낙동강이 펼쳐 있어서 진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만큼 바람도 많이 불어서 이거 페달질도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강정 고령보와 달성보를 찍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발을 돌렸다. 다음 목적지는 합천 창녕보. 원래대로라면 자전거 도로를 따라가야 되지만 우회로 가면은 약 10km 정도를 단축할 수 있다길래 우회도로로 가기로 했다. 농담 안 하고 출발한 지 10분 만에 너무 후회했다. 왼편으로 차들이 엄청 빨리 달리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공도 탈 때는 조심하라는 거구나. 항상 말했던 게 지금 다시 생각났다. 마치 차들이 나를 놀리는 것 같았다. 빨리 가려고 우회도로로 가? 당해봐라. 그런 기분이 너무 많이 들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이 길이었다. 우회전으로 빠지는 길과 직진길이 있었는데 직진길이 끝차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길 건너서 가면은 도보 있겠지 이런 식으로 건너는데 불사 건너서도 길이 없었다.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빨리 달려서 차가 없을 때 내가 먼저 앞쪽 끝길로 가자 라고 생각을 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역시 진짜 이때는 내가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회도로로 안 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냥 내 체력이 너무 안 좋았다. 그렇게 앞선 힘든 길을 다 지나고 자전거 도로로 다시 들어왔는데 그만 넘어졌다. 물을 마시다가 앞에 차단봉을 못 봤는데 피할 겨를 없이 그대로 박아버렸다. 다친 데는 아무 데도 없으니 괜찮았다. 아까 넘어져서 놀라서 그런지 몸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속도를 낼 수가 없었고 거의 뛰어가는 사람보다 느리게 페달을 밟았다. 그렇게 합천 창녕보까지 도착해서 오늘 약 120km 라이딩을 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5일차 마지막 날이다. 자전거도 이제 슬슬 벅찬지 삐걱거리는 소리가 많이 난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는 창녕 하만보 50km다. 낙동강 쪽 인증센터들은 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대신 좋은 건 엄청 가파른 오르막이 없다는 것이다. 4일째부터 무릎이 너무 아파서 약을 안 먹으면 자전거를 타지 못할 정도였다. 길을 가다 벚꽃나무에서 사진 하나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는데 분명 설치할 때 앞쪽을 찍고 있던 카메라가 갑자기 전면 카메라로 바뀌면서 인증센터 도착하는 모습을 못 찍었다.
다음 목적지는 양산 물문화관. 오늘 남은 거리 90km 중 양산 물문화관 가는 데만 55km다. 가는 길에 이렇게 자전거 도로와 공도를 합쳐놓은 곳이 있는데 진짜 이런 도로에서 나 같은 초보자는 너무 힘들었다. 공도를 빠져나와 얼마 안 지나자 벚꽃길이 쭉 이어졌다. 도로에 차도 별로 없고 길도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다. 그렇게 25km쯤 갔을 때 시간이 1시라 배도 고프고 힘도 없어서 점심을 먹으러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속도는 시속 16.9km입니다. 점심은 밀면으로 먹기로 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다시 목적지로 향했다. 다음 목적지까지 약 20km. 가는 길에 이렇게 작은 마을들을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작고 아름다우면서도 또 내가 여기 살려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곤 했다. 지나가다 유채꽃밭이 넓게 있어서 사진 한 방 찍고 출발했는데 사진기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찍히지가 않았다. 이게 필름 카메라의 매력인가? 그리고 이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는데 사실 바람 때문인지 내가 그냥 지친 건지 거의 기어가다시피 자전거를 탔다. 아무튼 그렇게 2시간 반을 달려서 양산 물문화관 인증센터에 도착해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 인증센터이자 도착지인 낙동강 하우뚝 인증센터로 출발한다. 거리는 35km로 앞서 50km, 55km의 거리를 생각하니 엄청 짧게 느껴진다. 양산 물문화관에서 낙동강 하우뚝 인증센터까지는 공원으로 쭉 이어져 있어서 길도 엄청 편하고 언덕도 없어서 너무 좋았다. 여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다. 알고 보니 이날 부산 꽃축제, 자전거 대회 등 여러가지 축제가 겹치는 날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가득해서 도저히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지나갈게요. 결국 차도로 가자 생각해 자전거를 끌고 내려왔고 그나마 이제 수월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다. 저기 다리가 보이는 걸 보니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다. 역시 사람이 끝낼 때가 되면 몸에 힘이 솟는다고 없는 힘을 다 짜내서 달렸다. 그러다 침착하라는 뜻인지 몰라도 자전거 가방이 바퀴에 걸려 이참에 숨 한 번 돌리고 다시 출발했다. 그렇게 633km의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를 마무리했고 다행히 어디 하나 크게 다친 것 없이 무사히 종주를 끝낼 수 있었다.